오늘 모신 분은 내 마음의 끌림에 따라 아낌없이 내 삶을 살고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앵커계의 안경 선배이자 노브라 공감의 장을 열어준 여성이죠. 첫 번째 에세이 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를 쓰신 임현주 아나운서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작가 네. 임현주입니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네. 책이 또 일단 아주 귀엽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도 아주 귀엽지만 자랑을 좀 해야겠네요. 임 작가님의 얼굴이 찍혀 있어요. 맞아요. 아예 면지에. 네. 도장으로 찍혀 있는 그림에도 안경을 쓰고 계시고 표지 그림에 보면은 넥타이를 하고 있는 임 작가님이 있는데 네. 이것은 임현주 아나운서다. 임 작가님이다. 이젠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평생 살면서 그냥 뭘 해도 두루두루하고 뭘 해도 무난하게 하고 네. 별명이나 별로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넥타이를 방송에서 하고 안경을 끼고 하면서 저의 좀 캐릭터가 생긴 것 같아서 네, 그 점이 좋습니다. 책을 열면 제일 첫 글이 네. 잘 버텼어라고 하는 이 글을 읽다가 이분이 지금 방송을 끝내고 나서 이날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사주를 보러 왔다 라고 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주 보러 가면은 뭐 서기 장군감이라든가 화려한 사주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 첫 글에서 쓰신 부분은 이 신점을 보시는 분이 언니 잘 버텼어.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여있던 게 정말 그 찌릿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네. 그거였어요.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당연히 버틸 수밖에 없었으니까 버텼던 건데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듯한 느낌? 네. 물론 이제 다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든 걸 알고 말해주는 느낌 때문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또 이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색깔 잃지만. 정말 이것은 신의 음성 아닙니까? 정말로. 네. 제가 또 그날 이상하게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다가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 괜한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응원도 되게 많이 받지만 제가 뭔가를 할 때 근거 없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지쳐있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냥 색깔 잃지 마라는 말이 되게 많은 힘이 됐었고 그럼 다시 그냥 나답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용기를 얻었죠. 그 색깔 잃지 말라는 게 내가 전달해야 하는 앵커의 역할에 충실하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난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내 색깔은 잃어가는데 선택받을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고 점점 불안이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색깔 잃지 마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옮기면서 TV를 거의 잘 안 보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요즘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잘 모르는데 임현주 아나운서는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참 고마운 분이다. 이 색깔 잃지 말라고 하신 분. 맞아요. 책에 245페이지에 있는 네. 표현입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별개로 나만의 역량과 콘텐츠를 키워나가야 뿌리 깊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쓰셨는데 제가 그 밑에 브랜딩에 대한 가장 건강한 표현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뭐라고 썼죠? 다시 한번 볼게요. 245페이지예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카피라이터 출신이고 브랜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세간의 사람들이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너무 팔려고 내놓는 거 어떤 장사치의 마인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얕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브랜딩에 대해서 그거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저는 이 책에서 너무 정확한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되게 고맙기도 했어요. 정말 최고의 칭찬이네요. 그 단단한 뿌리가 생기는 것이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프리랜서로 살려면 내 이름값을 내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하지만 늘 프리랜서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조금 더 의욕도 생기고 네. 어차피 나 여기서 월급 받는데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반 프리랜서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의 제약들은 있지만 네. 회사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되게 많이 변했고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활동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방송국에서도 아나운서가 스스로 자기 역량을 키워야 방송국에도 아까 말씀하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이쯤에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잊고 있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잊을만 할 때 갑자기 들어가는 거.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잘해볼게요. 2021년 새해를 맞아 점집에 다녀왔다. Yes or no? No. no. 라고 써놓을게요. 드디어 사인을 완성했다. Yes. 다음 책에는 엄마가 촬영한 사진을 꼭 수록할 계획이다. Yes. 지금 떠오르는 나의 우르기안을 한 명만 말한다면? 주관식입니다. 엄마. 최근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한 권은? 명랑한 운둔자. 명랑한 운둔자. 좋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말하기. 좀 늦으셨어요. 네. 새해를 맞아 점집에 다녀왔다에 노라고 하셨다가 네. 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전화 상담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 전화가 그래서 연말이었나 새해였나 지금 좀 헷갈렸어요. 이번 전화 상담은 네. 또 용하다는 곳이었나요? 그 같은 곳이요. 같은 곳? 네. 같은 곳이 전화 상담도 하는군요. 네, 그 전화 상담 좀 더 빨라요. 그래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요달은 피해라. 그래서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음 책도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간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그달은 피해서 내고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 칼럼을 직장 생활에 관한 칼럼을 계속 쓰고 있었고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은 한 진짜 5년 전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내 생각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면도 있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조금은 내 스스로 확신이 들 수 있는 때까지.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정말 책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제가 그 전에 한 달 휴가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메일로 제 글을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돌아가면 정말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생긴 거예요. 네. 돌아와서 좀 운이 좋게 여러 이제 출판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4권의 출간 계획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미 4권이 있었다. 한 권 나왔으니까 지금 또 3권인가요? 3권이 있는데 네. 계속 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쓰고 싶은 주제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중 하나가 직장 생활. 그 다음 책은 일 외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저의 행복을 발견하는 그리고 이제 뭔가 기록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공간을 지금 네. 계약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게 여의치가 않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는 있는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그 공간을 계약을 했다라고 쓰신 걸 봤어요. 위치는 어디예요? 대충? 집 근처입니다. 작년에 내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있으면 항상 뭔가 시도를 해봐요. 네. 근데 내 공간을 갖기에는 일단 정말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도 확신이 없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쉐어 작업실을 한번 홍대 쪽에 들어가 봤어요. 2달 정도 계약을 하고 근데 4일인가 나가고 아예 안 나갔어요. 남은 2달을. 네.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봤더니 일단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타야 되니까 그 이동이 또 번거롭고 네. 쉐어 작업실이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결국에는 그냥 근처 카페를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간은 집이랑 가까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혼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때 이제 경험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것도 약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네. 또 주관식의 우르기안이 누구냐 했더니 엄마라고 했잖아요. 네. 엄마 덕에 저지르게 된 거예요. 네. 정말 공간 계약하기 이틀 전날 엄마랑 한강 산책을 했어요.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네. 엄마 나 진짜 좀 이 코로나 시대에 공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집에 있으니까 일도 안 되고 자꾸 누워있고 잠만 자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 되게 되는 거예요. 한강 산책 다음 날 부동산 10군데를 돌았어요. 같이. 지금 떠오르는 나의 우르기안을 한 명만 말한다면에서 우르기안이라고 하는 말은 네.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에 나오는 앙뚜아 우르기안이라고 하는 캐릭터에서 맞아요. 나온 말이었고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거죠. 동행하고 네. 내 힘든 길을 같이 가주는 엄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좋은 동료는 너무 많아요. 네.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 저에게는 우리간이고 김하나 작가님도 저에게 우리간이에요. 네. 저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인도 만들어주고. 아 진짜로 다 또 책길로 세 가지 잠깐 해도 되나요? 저희가 예전에 망원동에서 호프집에서 한번 뵀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는 사인이 없다. 사인 요청을 가끔 받으면서도 사인이 없어가지고 네. 동그라미 몇 개 하는 게 저희 사인이었어요. 근데 김하나 작가님이 약간 좀 취하죠. 네. 살짝 취하신 약간이었을까요? 약간 그 호프집 휴지에다가 펜을 꺼내가지고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경을 딱 그려서 이 시그니처를 만들어라. 네.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이거다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사인이 탄생을 했죠. 김하나 작가님 덕분에. 이번 책에서부터 쓰실 거라고 하셨는데 썼어요. 정말 책에다가 이렇게 귀여운 안경 사인을 해가지고 제 덕분에 사인이 탄생했다고 써서 주셨습니다. 작가님 덕분이에요. 저는 근데 네. 살짝 고백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전에 제 친구가 쓰던 사인인데요. 안경을 이렇게 쓱쓱 그려가지고 안경 모양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렌즈를 끼기 시작하면서 안경 사인을 더 이상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술이 취한 김에 이거 어때요? 라고 했는데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바로 제가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작가님 덕분에 사인도 생기고 그냥 작가님의 존재가 진짜 아까 우리간 얘기했잖아요. 우리간입니다. 저희가 네. 진짜 우리간이고 그런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 다 우리간이지만 저에게 최고의 우리간은 엄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도 이 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라는 네. 글이에요. 서로를 짜내하는. 네. 네. 옛날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랑 뭘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엔 날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되게 서로를 이해하기 노력을 하는 관계가 됐고 엄마도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도 엄마한테 용기를 주고 좀 그런 되게 좋은 관계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 시도 중에 노브라 챌린지를 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엄마 뭐라고 하셨나요? 의외로 제가 항상 뭔가 할 때 네. 엄마 부정적일 것 같은데 하는데 항상 흔쾌히. 그래서 전 너무 놀라워요. 너무 우리 엄마가 멋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었나? 네. 그래서 인터뷰도 했어요. 그 노브라 챌린지 방송 때 전화했는데 엄마는 브라자라고. 엄마도 브라자가 불편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냥 너의 의견을 되게 존중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게 항상 저는 진짜 큰 용기가 되는 거죠. 비건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을 때도 비거니즘에 대해서도 엄마가 한 번씩 이제 서울 올라오시면 네. 막 고기 구워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제가 어느 날 또 엄마에게 가서 엄마 이제부터 고기 굽지 마. 엄마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지 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딱 예상한 반응은 고기 골고루 먹어야지 무슨 이걸 줄 알았는데 네. 그래? 사실 엄마도 고기 별로 안 좋아해. 엄마 너무 힙 터지신다 진짜. 너무 그래서 좋네요. 대화가 너무 우리가 되게 잘 통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점점 깨닫게 되고 여행을 갈 때도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엄마랑 여행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되게 좋은 점도 많은 거예요. 네. 엄마가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거든요. 좋은 친구가 점점 되어가요. 진짜. 산책도 훨씬 더 길게 체력도 정말 잘 좋으시고. 걸으세요. 네. 책에서 참 너무 좋았던 표현이 뭐였냐면은 우아함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애써 사람을 가리거나 골라 사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들을 우아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주로 많이 들었던 거는 이런 일을 해야 연봉이 높고 이런 일을 해야 성공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더 주목을 받고 네. 그런 게 너무 되게 환경적으로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네. 큰 돈이 되지 않는 영화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 정말 이게 대박이 날 많은 사람들이 볼 책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울림과 네. 어떤 변화를 이끄는 책 이런 책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해서 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줬고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셨고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탄탄한 회사, 누구나 아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사실. 근데 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보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을 때 또 이 사람들이 참 매력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비주류, 다양성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그들이 나는 왜 그리 좋을까? 나는 그들이 가진 힘에 끌린다. 우아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
근데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선택받기보다는 내가 선택을 해 나가면서 내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맞아요. 우아함이 거기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냥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옆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네. 역시 아나운서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기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임현주 아나운서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